보시죠. 그러니까 39쪽에 그러니까 용도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당에 이름 구분한 거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하는 거죠. 또 이 합당에 이것 저것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에서 보시려면요. 그러니까 용도구역 종류 4가지가 있고 먼저 책에서는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이름은 붙어있긴 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자체에 용도구역이 따로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뭐 용도지역이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뭐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뭐 그건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구역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용도구역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공적개발도 그러니까 사적개발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뭐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이죠. 규제가 엄청 센 거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책 순서로 보시죠. 그러니까 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이 다 같이 한 세트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상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산 확산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도시가 있는데 그대로 내비두면 그러니까 엉망진창, 뭐 무허가 판자촌 엉망진창 생기면서 도시가 이상한 모양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 녹색 띠, 그린 벨트를 정하는 거죠. 무질산, 뱃살 방지는 그러니까 가죽 벨트, 무질산, 확산 방지는 그린 벨트. 그러니까 무질산 확산을 방지한다고요. 그래서 도시가 엉망진창 뻗어나가지 못하게 되고 알뜰하게 다 쓰라고요. 꽉 차면 이쪽에 신도시 만들어서 뭐 전철이라든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면 되죠. 68년 1월 김신조.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지정을 한다고요?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한다가 있죠. 워낙 규제가 세니까 용도구역들은 규제가 워낙 세니까 4개 중에 3개는 다 법이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간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조와 시가화 조정 시가화 금지구역이죠. 시가화 그러니까 시가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시가화 금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시가지로 그러니까 변화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서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5년, 20년 사이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시가화 조정구역 뭐 딱 역사적으로 2건요. 영종도에 1건, 대전에 1건, 2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시죠. 뭐 영종도는 옛날 얘기고 최근에 있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다 사들이고 다 철거해서 새로 밀고 아파트 올리고 하는데 50이 든다고 치죠. 근데 이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10밖에 없습니다. 뭐 10밖에 없는데 끊어서 할 수 있을까 보여. 그러니까 조금만 해서는 안 되겠고 여기는 다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1, 2, 3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10 갖고 1구역은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요. 다 사들여서 그러니까 싹 철거해서 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 아파트 올려서 팔고 그 다음에 20 마련됐죠. 20 갖고 2구역 들어가고 싹 사들여서 철거하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 지어서 올리고 다음 30 벌어서 3구역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려고 하는 3구역을 뭐로 정했다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 없어서 좀 나중에 들어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예정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택법에서 보겠습니다만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이 36개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는데 1년, 아파트 짓는데 3년, 그 다음에 분양 임대하는데 1년. 그러니까 뭐 이 동네에서 아파트 들어서는 걸 보셔도 되죠. 그래서 한 5년은 걸립니다. 5년. 여기도 또 5년. 그래서 10년 뒤에 들어간다. 정했습니다. 5년, 20년 사이에서 정한다. 10년 정해서 뭐 어긋난 거 없죠. 그래서 10년 뒤에 지나갈 겁니다.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년 뒤에 들어갈 건데 그 사이에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덕지덕지 지어놓고 돈 내놔라 이것저것 씹어놓고 돈 내놔라 그거 다 방치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개인의 사적 개발들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싹 돈 주고 사서 밀어버릴 곳이잖아요. 싹 돈 주고 사서 밀어버릴 곳인데 거기다가 무슨 큰 도로를 만들고 문화센터 만들고 다 소용없죠. 신도시 계획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건 다 해봤자 소용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공적 개발도 하지 마라는 거죠. 건물 짓는 것을 금지하고 나중에 쓰겠다. 5년, 20년 사이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요. 시가조정구역 진행 권한 도시관리계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건 국토부 장관 지도자는 실효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시가조정기간의 생유지안의 근거법령 국토기획법이다. 그러니까 시가조정구역 우리나라 역사상 딱 2곳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따로 법을 지금은 한 건도 없고요. 빵건이고. 따라서 따로 법을 만들지 않고 국토기획법을 써놨다.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되는 거죠. 여기가 딱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로 해서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그러니까 10월 17일부터 2017년, 그러니까 10월 16일까지 시가와 조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 10월 16일까지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끝났으면 끝난 거죠. 16일 밤 12시, 다음날 0시, 10월 17일부터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고요.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제한 뒤에 쭉 하나 더 있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그러니까 수산업의 결과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역, 우럭 좋아하시는 분은 우럭장관, 그러니까 우럭구역, 우럭장관, 광어 좋아하시는 분은 광어구역, 광어장관, 매생이 좋아하시는 분은 매생이구역, 매생이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우럭장관은 직접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그러니까 수산자원, 우럭을 보호 육상에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조준관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 따로 있고 그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요. 다음 쪽에 그러니까 4번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었고 이건 우럭장관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을 합니다. 규제가 워낙 센 것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공원 구역. 그러니까 우선요. 그러니까 도시 거꾸로 쓰면 뭐예요?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 시도입니다. 도시 시도 시시. 도시 시도 시시 이런 시시한 것을 보았나? 다 됐죠. 나머지는 국가가 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정하니까 대도시장도 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관농자 무슨 지역이래요? 도시지역이라고 써져 있죠. 도시지역에서 자연이라고 할 만한 게 산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산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양호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산 손대지 마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역시요. 세 번째 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요. 이상 4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요. 도시지역에서 산, 그냥 10층 아파트,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관리지역 4층 이하이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굳히고 용을 써봤자 최대한 8층. 그러니까 10층 이상 건물이 있으면 도시지역입니다. 10층 이상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에서 봤을 때 산이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99.99% 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이죠. 도시지역에 산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좀 이따 따로 보시고, 다음 쪽 아세요. 시가보증구역 행위제한 내용이 한 장 뒤에 있네요. 한 장 넘어와서 42쪽 굵은 2번 시가보증구역 시도자 자국 국가면 국토부 장관 2번 도중관리계 3번 허가권자 대한민국 땅바닥 손대려면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위반시 조치 처벌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굵은 5번 도시군계획사업 거기다 굵은 5번 앞에다가 6글자 쓰시고요. 공적 개발 제한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굵은 5번 도시군계획사업 제한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굵은 6번에다가 사적 개발 제한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도중관리계, 용용용, 입지기계정, 기반시설, 도중계획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사업 세 가지도 하지 마라. 근데 사람은 살죠. 사람 사니까 숨쉬고 사는데 필요한 이만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굵은 5번 공적개발 제한,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도중계획사업도 금지되고 2번 예외적으로 즉 국방상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해당 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중계획사업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사적개발 제한 6번 행위허가 대상 시가보증구역 안에서는 허가되죠. 허가사항만 있고 신고사항은 없다. 다 법에 정해진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 다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어찌고 저찌고 농업, 임업 그런 것들이요. 동그라미 2번 주택의 증축 그런 것들이요. 조금 늘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익시설, 공공시설, 공용시설 그런 것들도 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네모 기득권 보호 도중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 이제 도중관리계획에 걸려있던 거죠. 도중관리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지역 아파트 허용되고 상업지역 아파트 안 되죠. 그래서 아파트 허가받아서 한참 짓고 있는데 지네들이 상업지역 바꿨어요. 이 사람 멈춰야 돼요? 아니죠. 계속할 수 있죠. 관계없이 계속한다. 그 다음에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기득권 보호요. 화살표 땡땡 도중관리계획 결정 당시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중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근데 도중관리계획 중에서 다만 시가보증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구역 지정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가보증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월 이내 사업공사 내용을 특광시군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알리고 계속한다. 참고로 하얀 별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은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적개발도 금지,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도구역 4가지, 관청 한 덩어리가 있고 이름과 내용, 여기 무질산 확산 방지, 무질산 시가호 방지, 여기는 가죽벨트, 무질산 뱃살 방지는 가죽벨트, 무질산 확산 방지는 그린벨트이고 시가화 금지구역은 시가화를 금지한다고요. 글자 외우는 거 아니죠. 다 써져 있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에서요.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됐습니다. 용도구역 4가지가 있고 용도구역은 담겨있는 내용 많지 않습니다. 한 장 앞으로 와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보시죠. 물론 몇 쪽이요? 40쪽이요. 40쪽에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고 물론 여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본 다음에 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얘기가 더 우선해지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취지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제 보실 내용하고 같습니다. 단지를 정하고 관청에서 도면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 이쪽 구역은 아직 한 건도 없는데요. 한다고 하면 옛날 용산 단군이라 최대개발 자빠졌죠. 그러면 이제 인류일의 최대개발을 하자고요. 인류일의 최대개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는 명동 남동을 싹 밀고 거기에다가 200층 세동 올리자고요. 그러면 인류일의 최대개발이 되겠죠.
뭐 버즈 칼리파 170층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00층 3동 올리면 인류일의 최대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0층을 뭘로 채워요? 아무거나 다 채우라고요. 아무거나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행위 제한, 뭐는 지울 수 있고 뭐는 지울 수 없다. 그걸 적용했다가는 여기를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있는 거 다 집어넣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 건물을 세우는 것, 입지, 어느 땅에 건물을 세우는데 그 입지 규제 말이 계속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아시는데 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85쪽이요. 그러니까 85쪽 보시면 그러니까 21가지 용도지역마다 하얀 바탕은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어라. 그러니까 검은 바탕은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네 맘대로 지어라 라고 하는 행위 제한을 하고 있죠. 입지, 땅에다 건물을 세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하고 있죠. 85쪽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깡그리 무시하겠다고요. 하나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그냥 그래서 29가지 짓고 싶은 대로 다 집어넣겠다고요. 다시 40쪽 돌아와서요. 그래서 입지 규제, 아까 85쪽에 있었던 그 입지 규제,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겠다고요. 근데 입지 규제 무시구역, 욕먹으니까 입지 규제, 죄송합니다.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단지를 정했으면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근데 단지가 뭐라고, 단지에 대한 도면, 단지에 대한 계획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가 8글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죠.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을 냅니다. 그럼 도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건은 들어가야죠. 기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타 도시군관리계획 어지간한 것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완화된다고요. 200층이면 사람이 엄청 많아지죠. 사람이 엄청 많아지니까 도로, 수도, 아수도,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으라는 건축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도면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낸다. 도면에서 그러니까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결 40조.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아이고 괄호가 막 빡빡 붙어있네요.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식시켜 복합적인 토지용 29개 다 집어넣자고요. 그래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명동 남대문 쌍 밀고 200층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에 기업권,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명동, 그러니까 니은번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정사, 문화시설, 기반시설,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 그러니까 뭐 철도 역사, 용산역, 서울역 등등이 되겠죠. 3번,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뭐, 그러니까 수도권 전철, 뭐, 전철역 주변, 역세권, 전철이 2개 교차합니다. 더블 역세권, 더블 갖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어요. 3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3풀 정도고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까지는 다 상업지역에 가까운 거겠죠. 상업지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반,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블양구 주물길지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러니까 주상공이죠. 그러니까 그 법조문은 도시지역이라고 써져 있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다가 지정한다라고 돼 있죠. 도시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써져 있는 게 상업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주거지역, 그러니까 공업지역,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이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 손가락 화살표, 다른 부분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는 엄청 센 거니까 국토계획법에서만 한다. 다른 법 손도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칸요. 세 번째 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은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주의,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칠판요. 그러니까 노란색 4가지 소리 내면 되는 거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 냅니다.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고요. 그러면 됐죠. 그 이상 글자들 읽을 필요 없는 거고요. 8글자, 10글자나 됩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는 거죠. 구역가 구역 단지인 거고 계획이 도면이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가 큰 대 쓰시고요. 대자 처리됐으면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에다 가운데 중 쓰시고요. 중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대자 처리됐으면 중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표시요. 포함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묶어서 동그라미 1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2번 건축물 표시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3번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1, 2, 3 기건은 건건기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또 4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근데 아까 보셨죠? 용도구역은 뭐라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하는 거죠. 여기다가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이렇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빼고 지구단위계획 붙고 기반시설 어지간한 것도 들어갈 수 있다.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거리도 안 되는 거죠. 뭐 만제곱미터 태양빌라 무지개 아파트 그런 걸 여기다 갖다 댈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계획들 같이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아래점 두째 줄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기준은 제일 끝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표시가 있고 첫 번째 손가락은 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도시군계획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괄호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 정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지난주에 보셨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관청내 문서 질의 며칠이요? 30일이 대부분이었죠. 다 30일 등이었는데 여기 그 중에서도 입지 규제는 며칠 안에 대답을 하라고요. 10일 안에 대답을 해라. 조금만 지나도 무시하고 지네들 뜻대로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손가락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손가락 박스에 있는 거요. 번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공리시설, 대지 조성 기준 2번 주차장법의 부설 주차장 설치 3번 문화예술진흥법의 미술작품 설치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1과 2, 3이 좀 다른데요. 동그라미 1번요. 지금 200층짜리를 3동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뭐 1층부터 50층까지 상가, 51층부터 100층까지 업무시설, 51층부터 101층부터 150층까지 아파트, 그 위에 뭐 호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이 50층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린 놀이터 있어야 되고 조경시설이 있어야 되고 관리사무소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용할 리가 없다고요. 주택법의 일반 규정을 여기다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법은 딱 그 한 땅덩어리가 하나의 단지인 거죠. 여기 그냥 콘크리트 일부가 그냥 사람 사는 아파트입니다. 동그라미 번 주차장 뭐 여기 명동 다 파서 지하 20층 파서 지하 5개층 지하도시 만들고 지하 15개층 주차장 쓰면 되죠. 그래서 한 동마다가 아니라 전체 블럭에 주차장 크게 들어갈 수 있고 3번 미술작품이 없이 한 동마다 찌끔찌끔 붙이는 게 아니라 전체 블럭에 멋진 거 하나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 아래 손가락 관계없고요. 제일 아래 검은 별표 5개 용도구역 중 도시 도시 사용공구역은 어느 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명동 남대문 싹 밀고 200층 세동이니까 당연히 어느 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 지정하는 거죠.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정되며 나머지 용도구역은 필요한 곳에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답니다. 용도구역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아무튼 엄청 규모가 큰 건데 하면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요. 42쪽은 아까 보셨죠. 다음 이제 43쪽 도시군계획설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땅의 이름을 정하고 행위 제한을 한다. 개인들은 그 제한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아직 지구단위 계획 남아있는데 책 순서대로 가도록 하죠. 그대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 기계정 기반시설에 대한 겁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법, 정비법이 따로 있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있는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바로 다 다른 내용이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여기 43쪽 접어두시고 책 4쪽 제일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책 4쪽 보시면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 기반시설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적시설 53가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7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11번 제일 아래 손가락 두 줄이요. 밑줄 치지 않은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밑줄 친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에 의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이 아니라 같은 말을 두 번 쓴 거네요. 그러니까 밑줄 친 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뻔히 설치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아니면 가벼운 거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유까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5개 지문 중에서 눈감 땡감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뭐 이것까지를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5점 수준이고, 그러니까 좀 더 넘어서 나는 좀 더 고득점 해야 되겠다 하신 분은 이제 그 넘어서까지도 안 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65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53가지를 7가지로 묶어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교통시설로, 그러니까 도로, 바로 넘어와서요. 철도, 항만, 공항 등등이 있고, 동그라미 2번 공간시설로 광장, 그다음에 바로 나와서 공원, 녹지 등등이 있고 3번 유통공업시설, 공급, 뭐가 흘러가는 거죠.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등등이 있고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로 학교 운동장 등등이 있고 그러니까 5번 방지시설로 하천 유수지 등등이 있고 6번 보건위생시설로 화장시설, 공동묘지, 자연장지, 공안시설, 장시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있고 7번 환경시설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번 나온 게 그 7가지 시설군과 53가지가 기반시설 연결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제 6번, 7번 갖고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보건위생시설은 뭐고요? 안녕인 거죠. 할머니 안녕. 할머니 고마웠어. 잊지 않을게. 할머니 돌아가셨다고요. 뭐 3일 동안은 펑펑 울고 뭐 그 뒤로 3년 내내 아무 짓도 안 오고 그냥 할머니 무덤 앞에서만 살아야 돼요. 조선시대도 아닌데요. 조선시대 양반은 그랬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보자고요. 그냥 할머니 안녕 돌아가신 거죠. 뭐 그런 거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7번은 그러니까 그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 사람이 쓰고 버리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여기서 53가지를 7가지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12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근데 그 또 뒷부분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53가지 필요하다. 그게 기반시설이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도로요. 그러니까 한솔동 100번지 일대에 그러니까 4차로 도로를 내겠다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99번지, 100번지 쪽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저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만 하시면 됐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저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시설입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러니까 이 14글자 매번 하기 답답하니까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아까 그 책에도 어디 있었고요. 그래서 그 A4 용지 종이 쪼가리다가 노란선 2줄 그런 게 뭐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죠. 차 다녀요? 못 다닌다고요. 아까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80 몇 쪽이었죠? 83쪽이요. 그러니까 83쪽에 그 그림,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글자 써진 거예요. 서울특별시. 서울은 군이 아니니까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군자 빠지고 도시관리계획. 서울은 군이 아니니까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군자 빠지고 도시계획시설. 이게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요. 그 굵은 선 두 줄이요. 그러니까 굵은 선 된 거예요. 7번 보시죠. 여기서는 이 노란 선 두 줄. 이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요. 저기에 차 지나가요? 여기에 차가 지나가냐고요? 못 지나가죠. 꼬마 자동차 붕붕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벼룩이나, 그러니까 걔네들이나 요리요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냥 A4 용지에다가 종이 쪼가리에다 노란 선 두 줄 그은 걸 7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인 거죠. 도시군계획시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예산을 구하고 불조절 포그레인 장비 끌고 가서 사업을 해야죠. 사업이 끝나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보셨고, 다시, 그러니까 4쪽 가시죠. 4쪽 가세요. 그러니까 4쪽에 11번에서 아래 두 줄,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니면, 그러니까 경미한 것, 가벼운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뻔히 설치해야 되는 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요. 그러니까 4쪽에서, 그러니까 11번, 12번 보셨고, 13번, 도중계획설 사업, 도중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결정됐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죠. 도로공사를 합니다. 시설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번, 도중계획사업, 공익사업 세 가지를 얘기하죠. 도중계획사업이란 도중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중계획시설사업, 개발법의 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15번, 시행자란 그 도중계획사업 하는 자를 말한다. 7번 보시죠. 용역용 입지 기계정, 도중관리계획 결정하기 전에는 기반시설, 도로는 필요하다.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설이 결정됐으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업 세 가지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사업 세 가지는 그러니까 지역, 국가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 세 가지인 거죠. 공익사업 세 가지.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공익사업 세 가지를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이 계획 절차와 그 다음에 사적 개발에 대해서 허가받아라. 개발법의 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이 있죠. 공익사업입니다. 개인 돈 벌자는 사업이 아닌 거죠. 계속 보시면 16번 그러니까 광역시설이란 광역 둘 이상이 광역이죠. 책 뒤에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아무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러니까요. 아무튼 짚을 때 다 짚고 하자고요.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시설가 필요한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군 관할계획에 걸치는 시설과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이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두 가지 구분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둘 이상이 광역이고, 그러니까 17번 공공시설, 그러니까 17번에다가 그러니까 53분의 27 쓰시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 쓰시고요. 그러니까 53가지 기반시설 가운데 그러니까 27가지 정해진 것들은 공적 석경이 더 센 거에서 만들기만 하면 국가의 공짜로 넘어간다.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공항 등등등 세천주 끝에요. 이러저러한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 그러니까 공동구란 지하 배설물 괄호 넘어서 을 공동수용함으로써 그러니까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따가 해당하는 자리에 가서 뒤에서 다시 그림을 볼 거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기 전에, 신도시를 만들 때 땅을 좀 더 파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더 깊게 파서 큰 구조물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위에 흙을 덮고, 그러니까 도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물에,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도로 밑에 왠가 파이프 지나가야 되잖아요. 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다 왠가 파이프들 다 넣어놓으면
파이프 사업자가 일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각종 파이프, 지하 매설물을 집어넣는 이 빨간 콘크리트 박스, 큰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1톤으로 왔다 갔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는 빨간 구조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들을 다 집어넣자.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관련된 용어 정의는 이제 다 보셨고 됐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보던 대로 계속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책으로 와서 43쪽입니다. 그러니까 43쪽에 그러니까 기반시설 등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 내용에 이제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 법조문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보셨던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시군계시설. 그러니까 그리고 도시군계시설은 이제 또 이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군계시설, 도시군관리계로 결정, 처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왜 도시군 세 글자, 네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요. 그래서 그 특광시군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근데 오송역 거기는 그 동네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전국 모든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옆 동네 사람도 쓰고 다른 지역 사람도 쓰고 전국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추에서 보실 거고 이제 이 53가지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뭐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공동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구는 이제 그 파이프 사업자만을 위한 거니까 여기다 쓸까요? 그러니까 53가지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를 위한 시설이어서 공동구에 대한 내용이 국토계획법에 조금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여기 정해졌죠. 여기 그러니까 안설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낸다. 도로 만들기로 결정됐습니다. 도로공사를 곧 할 거예요. 그 땅에다가 개인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권리적거리는 거죠. 시설 부지가 정해졌다고요.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들이 있고 여기도 개인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도로 만든다. 시설 결정이 된 거죠. 여기는 좀 그림을 그냥 확대해서 그리죠. 그러니까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보신 이제 이건 사업하고도 같이 맞물려 가니까 어쩔 수 없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을 써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그러니까 설계도, 그러니까 실시계획 써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초가집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치자고요. 도로 만드는 사업,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네, 두 번째 계획이 설계도를 결정했다는 건데요. 설계도 결정 하고 나면,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로 아스팔트를 부어야 되니까 초가집 할머니 지붕 위로 아스팔트를 부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사들여야죠. 그러니까 있던 걸 철거해야 도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걸 철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다 사들여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뭐부터 하고요? 매수부터 하는 거죠. 매수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뭐 할 수 있고요? 강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금 얘기 드리는 이 사업 절차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들여서 거기를 다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시설을 설치를 하겠죠. 있던 것도 다 철거를 할 곳이라고요. 있던 것도 다 철거를 할 곳인데 거기에 없던 건물, 개인 건물 새로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물론 정확하게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해당 땅에는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해서는 안 된다. 한 발 더 나와서 특광시군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땅 주인들은 뭘 기다려요? 시행자가 사업하기를 기다리죠. 사업을 해서 땅을 다 사가야
어차피 이제 건물 못 짓는 땅이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목적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 땅을 구하러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사가지도 않으면, 한참 지나도록 사가지 않으면, 그래서 뭐 단계 미집행 계획이 있고요. 먼저 2년 미집행인 경우,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인 경우, 또 10년 미집행에 또 어찌고저찌고가 있고, 또 20년 지나도록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 부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럼 이거는 이제 요걸 위한 설명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절차를 따로 보시자고요. 사업 절차가 있으면,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결정이 됐고, 시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설 사업은, 그러니까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여기도 한다.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솔동 100번 지을 때 4차로 도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하겠죠. 여기다 도로 만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지금 뭐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정했어요.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정했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시행자를 정해주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니까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예요. 뭐 색깔 바꿔서 쓰죠. 그러니까 위치는 결정돼 있죠. 여기다 도로 만든다. 그러니까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아스팔트,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가로수는 뭐로 할 거며, 도로 밑에 파이프는 뭘 묻을 건지 말 건지,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이제 사업을 하면 되죠. 사업을 하고, 설계도로 사업이 끝나면 공사 끝 발표하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시설 사업, 도로 만드는 공사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만든다 결정되면 건물을 못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요거에 따른 효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광역시설, 공동구, 공공시설, 뭐 그런 거에 대한 용어 정의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법에 섞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책은 43쪽 오시고요. 43쪽 오시고, 잠깐 쉬고 이제 43쪽,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